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자, 우리 김영국님 어서 오시고요. 네, 해뜨는 집님, 제마이님, 양진님, 머스마님, 성공대방님도 어서 오시고요. 네, 오랜만에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머드바다님, 어근이 꽉꽉님, 네, 주다배님, 창희진님도 어서 오시고, 네, 토닥토닥님, 제이님, 우상양국님, 노바이스님, 그리고 예, 주다배님하고, 네, 여기 산수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이제 화요일인데 이제 4월 말일이죠. 그래서 내일은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서 주식시장이 이제 하루 이제 쉬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휴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4월 말일이죠. 그래서 4월 매달 말일이 되면 이제 각각의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슈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두고 있고, 이번 주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일본도 계속해서 이제 쉬고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갔죠. 그다음에 중국도 내일부터 이제 한 3일 정도 계속 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 증시도 오늘 이제 쉬는 나라들이, 내일 쉬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는 이제 크게 큰 이제 지수의 이제 급등락이 있기보다는 이제 약간의 관망세가 관망세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지수가 급등이 나왔고, 오늘은 약간의 장중에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시황 얘기할 때 그거 잠깐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거래량 분석법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이제 기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거래량을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종목들을 이제 몇 종목을 이제 펼쳐놓고 각각 상황에 맞게 이제 거래량 분석하는 방법들 있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황은 아주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4월 말인데 증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4월 말이 이제 매월 말에는 월봉 차트를 한번 이제 보면서 마감을 하시면 좋은데 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지만 잘 끝났어요. 어제도 한번 월봉 얘기 잠깐 했었죠, 그죠? 네. 오늘 보시면 네.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었어요. 어제는 아주 좋은 양봉으로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0.1% 정도 소폭 하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1.3%까지 이제 나름대로 장중 이제 급락이었어요. 쭉 빼다가 1시간, 2시간 정도 이제 하락을 시키다가 거기서 바로 이제 틀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잘 끝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중에 흔들기는 했지만 마무리는 굉장히 잘 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시면 코스닥 지수는 이제 여기는 가만히 있다가 코스피 지수가 막 빠지니까 잠깐 같이 놀랬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처럼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0.5%까지만 빠졌어요. 그래서 살짝 빠지다가 끝날 때는 이제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0.5%로 마무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를 잘 모릅니다만 야구를 잘 몰라요. 근데 아무리 몰라도 이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무리 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튼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는 오늘 마무리를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끝났어요. 그래서 이 월봉으로 잠깐 보시면 4월 달에 좀 증시가 좀 지지부진하고 못 간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월봉으로 체크하시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이렇게 잘 올라와서 끝났고요. 물론 이제 상승폭을 이제
4월 달 후반부에 4월 말에 좀 반납한 거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올라와서 끝났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도 보시면 나름대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 이후에 그래도 최고가 갱신을 하면서 그래도 꾸준하게 거래가 늘어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는 이제 우리 보통 5월 달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5월 달에는 아무튼 여러분들 수익도 좀 많이 나시고, 네, 증시도 좀 강하게 좀 올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여기 뭐 지수는 이 정도로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동절 연휴부터 시작해가지고 양쪽에, 우리나라 양쪽에 있는 일본, 중국도 좀 쉬고 길게 쉬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게 이렇게 어떤 큰 이제 뭐 급등락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고요. 약간 관망세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가장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이제 기법 강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방송 말미에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거래량에 대해서는 2주 전에, 3주 전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을 찍긴 찍는데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이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게, 뭐 대량 거래량에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 그리고 고점을 찍고 하락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의하셔서 잘 매매를 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그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거래량 얘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이 주식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그 분석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량을 이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근데 이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인지는 하시고 상식적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분석할 줄 아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제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아니면 책에서 얘기하는 주식 관련된 책들이 또 이제 파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좋은 책도 있겠지만 그런 책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런 간단한 거, 아주 짧은 거, 뭐 그런 것만 이제 보시고 거래량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거래량이 굉장히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개인들이 그렇게 그 자세히 분석을 할 줄 모르세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상황에 맞게 그때 상황에 맞게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해석하는 거 있죠? 네, 그거 차이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무조건 많아야 좋은 거냐? 그렇지도 않고, 거래량이 뭐 적은 게 무조건 나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잘 분석하고 그걸 해석하고 응용해서 또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거래량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력이 들어오고 나간 증거거든요. 반대로 개인들이 뭐 물렸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증거를 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고 나간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은 상황이 이어지진 않거든요. 이때 뭐 그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종목들을 몇 개를 이렇게 꺼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 상황에 맞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차트를 보면서, 종목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일반적인 거래량이 일반적인 거래량의 그 이제 흐름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종목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거래량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시죠, 그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때 있죠. 네, 주가가 올라갈 때는 별로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때 있죠. 초반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끝부분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도 있고, 다 달라요. 어쩔 때는 여기 초반에는 거래가 없다가 가면 갈수록 거래가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뭐 다 달라요, 약간씩. 근데 이거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세력이 매집을 해놨는데, 세력이 매집을 하면 거래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세력이 매집을 해놓고도 개인들을 털으려고 막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그 거래가 터진 종목,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한 거를 모르고 세력이 흔들 때 그냥 털려버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해서 포커스를 두고
거래량 분석하는 방법을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는요,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게 정상이에요. 즉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이제 주가가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요. 네, 하락을 하죠.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주가 따라서 증가했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아래쪽이 거래량입니다. 이게 정상이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 거래량이 감소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빠지긴 빠지는데 이 거래량이 이 급등하기 전의 거래량하고 여기 거래량하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가 급등하면 거래가 터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거래가 터지면 보통 개인들이 어디랑 비교하냐면 여기랑 비교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랑 비교해야 돼요. 왜요? 여기는 과열됐을 때잖아요. 그죠? 과열됐을 때하고 완전히 이제 차갑게 식었을 때하고 같이 비교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생선으로 따지면 참치하고 멸치하고 비교하는 느낌 그 정도예요. 엄청나게 그죠 크죠 차이가. 그러니까 비교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비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랑 비교되냐 여기에서는 침체잖아요. 이제 거래가 없으니까요. 조정이니까 여기는 급등 전에 여기 있죠. 횡보할 때 여기랑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시고 대부분 어디랑 거래량을 비교하냐면 여기하고를 비교합니다. 여기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항상 당해요. 어떻게 당하겠어요? 눌림목이야. 반등 한번 세게 한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이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등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오늘 우리 방에서 오후에 수소차 관련주들 쭉 얘기를 한번 해드렸는데, 희한하게 반등이 안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수소차 중에서도. 반등이 안 나오는데 신용이 계속 늘어나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네. 수소차 중에서 거의 신용이 줄어들거나 뭐 안 늘어나거나 그냥 횡보하거나 그러는데 이상하게 증가하는 이상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종목들, 가장 확실하게 아는 종목들이에요. 개인들한테 인기를 한 몸으로 받았던 종목들인데 지금도 개인들이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가가 안 가거나 하락하는데 신용이 늘어나요. 계속해서 늘어나요. 근데 보면서 전문가 11년 동안 하면서 저런 케이스는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한테 희한한 구경을 다 합니다. 수소차나 대선주나 뭐 미세먼지나 뭐 어떤 테마건 간에 이 신용 물량 분석해보면 재밌습니다. 나중에 그것도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거래량이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거래량이라는 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비교를 잘 하셔야 되거든요. 자,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하면은 거래가 줄어드는 게 감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눌림목 하시죠? 저도 눌림목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눌림목일 때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자,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도 같이 하락한다 그랬죠. 그런데 눌림목이라는 게 뭐예요? 주가를 들었다가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잘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여기도 감소를 해요. 감소를 하는데 눌림목은 뭐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들었다가 누르는 거거든요. 횡보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횡보하는데 거래량은 감소해요. 그 차이가 뭐예요?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것과 횡보하는 것 차이예요. 즉 눌림목일 때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횡보하기 때문에 세력이 들어와서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봉 차트로 보면은 이제 주가를 막 밑으로 밟고 막 이렇게 하락시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눌림목은 옆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떨어져야죠. 거래량이 주가가 하락하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도 따라서 하락해야 되는데 눌림목은 뭐예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횡보예요.
심지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살짝씩. 눌림목이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 편견을 깨셔야 되는 게 눌림목이라는 게 무조건 이렇게 들었다가 확 눌러버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맞긴 맞아요. 근데 들었다가 확 누르고 막 그래요. 갈만하면 확 누르고 막 그래요. 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답답하죠? 네. 근데 거래량을 잘 보면 거래량이 맞아요. 계속 줄어들어요. 가끔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어요. 거래량이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근데 이 종목의 저점은 이렇게 높아져요. 여기 힌트예요. 네. 세력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있죠? 여기선 대량 거래가 안 보여요. 바닥에서는 대량 거래 안 보이잖아요. 일봉 차트에서는 대량 거래 잘 안 보입니다. 세력이 미쳤다고 그걸 다 얘기해 주겠어요? 네. 드러나지 않게 매집을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매일 보시는 일봉 차트에서는 이게 잘 안 드러나요.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리는데 특징이 뭐냐? 거래량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늘어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 거래가 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네. 근데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이 감소해요. 근데 저점은 높아져요. 또 그런데 네. 고점은 별로 안 높아져요. 네. 이게 뭐겠어요? 매집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차트가 이렇게 삼각수렴형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삼각수렴형 패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급등 나오기 시작하면 아주 시원하게 올라가요. 네. 최근에 국일제지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은 이런 패턴이에요. 오늘 국일제지 오늘 점상 나왔었는데 저희 방에서 아직 물량 갖고 있거든요. 수익이 이제 100% 정도까지 났어요. 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잘 보시면 이런 류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가 하락하는데 눌림목은 어떻게 해요? 주가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저점을 높이면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테마주다 그러면 제로가 딱 붙는 순간 급등하는 거고 아니면 뭐겠어요? 아까 구글제지 잠깐 볼까요? 구글제지가 원래는 이게 구글제지가 이게 제 테마주인데 테마주가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구글제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제주에서도 되지만 여러분들 이게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눌림목이라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쪼만쪼만한 거 이런 거 생각하시죠? 맞기는 맞는데 이런 것도 눌림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네, 이런 것도 눌림목이에요. 이것도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이만큼이 눌림목인 경우도 있어요. 요번에 이게 눌림목이었어요. 저희 방에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쭉 매집했거든요. 네. 이제 치고 나간 1,1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그 사이에서 매집을 많이 했어요. 1,100원이 이제 1,100원 전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점상 나왔습니다. 쭉 시원하게 갔어요. 네. 그래서 뭐 그래픽 관련주 대장주로 급등했죠. 구글제지가 이제 이 정도까지 100%까지 급등하니까 그 뒤에 이제 뭐 아이컴포넌트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있죠. 그런 이제 그래픽 관련주들이랑 서너 개가 또 급등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눌림목이에요. 이거 자체가. 근데 거래량이 이제 급감하는데 거래량이 없죠. 지수가 막 흔들리면서 개인들이 투매를 했는데 주가가 더 이상 안 빠지죠. 다 눌림목인 거예요, 이게. 누군가는 준비를 해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뜬금없이 딱 기사 하나 딱 나오더니 구글이랑 뭐 그래핀을 어쩌고저쩌고 다 그러니까 바로 확 날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가 딱 붙는 순간 날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눌림목인데 거래량을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주 조금. 네. 구글제지가 테마가 이게 지금은 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핀 원래는 그 앞에서 여기서 뭘로 갔냐면 수소차로 갔어요. 또 뭐도 되냐면 작년에는 적어도 됐어요. 그 북한 대북주 중에 조림 관련주 있죠. 예, 그런 것도 됐었어요.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죠. 네, 수소차도 됐고 이번에 이제 그래핀으로 이제 급등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눌림목이에요. 수소차로 올라가다가 이제 못 가는 것처럼 했는데 세력이 만들었어요. 네, 확 올려버렸어요. 국일 그래핀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그 자회사가 설립한 게 작년 11월 달인데 뭐 5개월 6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재료를 붙여가지고 날려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핀 테마주들이 지금 이제 움직이는 이제 전체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언제 유행했던 테마인 줄 아세요? 이명박 대통령 때 유행했던 테마주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요. 네, 벌써 한 10년 됐어요. 그때 2009년, 2010년 그때 유행했던 테마인데 잊혀졌던 테마인데 지금 세력이 이제 10년 만에 그 테마를 또 갖고 나왔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거래량 얘기하려다가 잠깐 이 얘기가 나왔는데
거래량 뭐 시원하게 터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거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면 눌림목일 때 그 거래량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거래량은 감소하지만 주가는 횡보하거나 약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고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음봉도 커지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음봉이 이렇게 이제 점점 커지면서 거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겠어요? 음봉 길이가 이 음봉의 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급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음봉들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잘 나오진 않아요. 근데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나중에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안 갖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요. 똑같이 떨어진 주식이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가 5,000원에서 한 진짜 급락이 나와서 한 2,000원까지, 2,500원까지 한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떨어진 게 있고 캔들이 예를 들어서 떨어졌는데 네, 이렇게 떨어진 게 있다면 둘 중에 뭐가 낫겠어요? 당연히 오른쪽 게 좋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거래량이 여기서 증가하면서 떨어졌느냐 아니면 급감하면서 떨어졌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캔들이 보통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급감했다는 얘기예요. 캔들의 몸통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거래량이 적어요. 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똑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까 5,000원에서 2,500원까지 떨어졌다 그랬죠. 네. 그러면 뭐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를 공략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낙폭과대 할 때도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해서 하시면 되는데 이때도 거래량을 잘 활용하시면 단기 수익도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네.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물타기를 할 때 필요하시면 활용할 수도 있겠죠. 네. 요 세 가지를 얘기해 드렸는데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요 세 가지 잠깐 정리해 드리면 거래량 일반적인 이제 거래량의 그 패턴은 뭐냐면 주가가 감소하면 거래가 감소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주가도 보통 하락하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눌림목은 어떻다고요?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주가가 횡보하거나 아니면 살짝 올라가요. 특히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개인들이 눈치를 못 챈다는 얘기이고 세 번째 가장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캔들 길이가 음봉이 길어지면서 거래를 급증시키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나중에 이걸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신라젠 있죠? 네, 신라젠을 잠깐 띄워볼까요? 신라젠이라는 주가를 보시면요. 네. 이게 이제 그 작년에 7월달에 급락했다가 8월달에 8, 9월달에 잠깐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네. 이제 작년에 보면 재작년에 이제 아주 그냥 코스닥 지수를 크게 올려준 1등 공신 중에 하나였죠. 네. 요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요 각도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 나오면 요 정도고 급락 나오면 저기 4만 원이고 네.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8만 원 거기가 저항이고 저 밑으로 떨어지면 한 4만 원까지 내다보고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작년에 제가 한 2주 전에 얘기했었죠. 그 작년 9월 달에 개인들이 바이오주 들어갔다가 엄청나게 물렸어요. 왜냐하면 신라젠 같은 이제 몇 종목들이 바이오주 중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열광을 했어요. 막 바이오 또 간다고. 드디어 우리의 그 바이오가 또 간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대표적인 그 앞잡이 역할을 한 게 신라젠입니다. 여기에 급등을 했었는데 언뜻 보면 이제 눌림목 같지만 지금 뭐예요? 뭐 어쨌든 주가가 이제 쭉 하락을 했죠.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잘 보시면 거래량이 어때요? 이렇게 일정하게 주가도 빠지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감소하죠. 예, 이게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도 빠지고 거꾸로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거래량도 일정하게 감소를 해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변화가 나타나죠. 이 일정하게 감소하던 거래량은 이 추세를 갑자기
무언가가 딱 돌파하면서 거래가 급증을 했어요. 그럼 보통 이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양봉이 하나 딱 출현하면서 눌림목이 또 나오고 쫙 이렇게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양봉이 아니라 누구예요? 음봉이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 확대해서 볼게요. 이게 이제 3월달인데 여기서 이제 음봉을 때리면서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 중요했냐면 확대해서 이걸 차트를 확대해 드리는 건데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요거를 거래가 딱 늘어났는데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거는 단순해요. 양봉이 딱 하나 꽂아놨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저항대와 그죠? 싸워가면서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게 싸운다는 얘기예요. 저기 매물대하고 싸우면서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이제 흐름이 나왔겠죠. 그러면 뭐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샀다가 팔았다가도 할 거고요, 그죠? 네. 뭐 들고 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또 이제 막 씨름을 하고 있겠죠. 더 큰 수익을 위해서. 네.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종목이 뭐 했냐면 거래를 터뜨리면서 음봉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급소해서 한 대 맞은 거예요. 양봉이 나온 게 아니라 음봉 맞은 거예요. 근데 음봉을 맞았는데 거래가 없는 음봉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래가 터진 음봉을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 종목이 3월 이게 13일일 거예요. 3월 12일, 13일 이때인데 12일 날 잘 보시면 위아래로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5%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8% 갔다가 뭐 장중에 이제 급등락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은 마이너스 9%까지 빠지고 막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때 거래가 터진 거예요. 이때 나왔던 기사가 뭐였냐면 뭐 신라젠에서 이제 그 신라젠 팩400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팩400 관련 이게 뭐냐면 이제 임상 완료 그 시점이 좀 연기될 것 같다. 그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들은 가장 좋은 재료 중에 하나가 임상, 그거 임상 1상, 2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임상 관련된 게 제일 이제 강한 이슈고 그게 재료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제 가장 좋은 재료인데 신라젠에서 그 하고 있는 그 팩400이라는 이 건에 대해서 임상 완료가 연기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래가 터진 거죠. 중요한 자리에서 급소해서 한 대 맞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거래가 계속 늘어나죠. 거래가 처음에 늘어날 때는 이제 그런 보도 때문에 늘어난 게 맞고 정확하게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차트를 분석하시는 거는 저는 뭐 부정 안 해요. 근데 차트를 해석하실 때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시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지수가 떨어져서 이런 건지 여기에서 무슨 이슈가 있어서 이런 거래량이 나왔고 여기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음봉을 맞았는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만 막 선을 그리면 안 돼요. 네. 더 정확하게 하려면 무슨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팩400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도 여기 거래량이 좀 있죠. 많은 거래량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뒤랑 비교해 보면 많은 거래량이에요. 이게 왜 거래량이 증가했냐면 그때 거래량이 증가할 때 이런 게 나옵니다. 공매도 과유열 종목 지정. 공매도가 뭐예요? 주가 하락을 생각한 사람들이 공매도를 엄청나게 걸었다는 얘기잖아요. 공매도 과유열 지정 그게 나옵니다. 두 번 다. 그러고 나서 뭐 하고 있느냐? 현재까지 시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아주 이제 중요한 자리에서 양봉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음봉이 떨어질 때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졌죠. 거래도 여기 보시면 많이 나왔고요. 공매도까지 많이 걸려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여기 위를 못 올라오죠. 그냥 눌려 있잖아요.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거래가 없으니까 주가가 하락했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좋은 건가 보네요. 아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주가가 빠졌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도 되겠죠? 그건 뭐 이제 그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거 저는 이제 신라젠을 지금 욕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지금 하나를 이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니까 꺼내놓고 지금 차트를 이렇게 거래량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바닥이냐?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음봉이 왜 떨어졌는지 아시겠죠, 그죠? 거래가 감소하다가 늘어났는데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떨어졌는데 지금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라젠이 아예 못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노력과 아주 강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이해되신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시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올라오려면 아주 강한 재료와
뭐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이 있으면 아 그래 나 이 종목을 믿어. 이 종목 뭐가 나올 거야. 정말 뭐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들어가셔도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면 주식 투자가 조금 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이제 편안해지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를 못 올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차트상으로 어디까지 가요?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어요. 네. 올라오면은 이제 7만 원, 8만 원 회복하고 뭐 9만 원, 10만 원도 갈 수 있지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을 지금 몇 개를 더 얘기해야 되는데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할게요.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 매수급수에서 1개월 당했는데 이게 단순한 거래량만 보지 마시고 왜 거래가 터졌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네, 도저히 모르겠으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우리 회원들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디파트너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얘기를 하면서 진행할게요. 이제 자 차트를 좀 바꿀까요? 여기 옛날에 여기 보시면 지금 2016년도에 대량 거래 터진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눌림 먹인 척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눌렀다가 또 상한가를 만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또 갈 것처럼 행세를 했었어요. 이게 차트는 정비할 차트죠. 보니까 뭐 왠지 뭐 하나 나올 것 같죠. 근데 이게 이제 차트를 무너뜨리면서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뭘 보시면 좋으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도 따라서 감소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주가가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늘어날 때 음봉에서 거래가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양봉에서 거래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왜 얘기했냐면 떨어지죠? 거래가 터져요. 돌다가 또 떨어져요. 거래가 터지죠? 그러다 반등 나오는데 거래가 터졌어요. 거래 자꾸 터지죠? 근데 여기에서 거래가 터졌으면 특히 양봉일 때 더 중요한 게 양봉에서 거래가 터졌으면 이 거래량이 이 자기가 터진 그 거래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여기를 만약에 밑으로 깨고 내려오잖아요. 어차피 음봉이 아까 말씀드렸지 음봉이 떨어졌는데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추가 하락이 나와서 대량 거래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진짜 무슨 회사에 그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악재가 진짜 나와가지고 그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처음엔 떨어졌었죠, 그죠? 네,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지잖아요, 점점. 근데 여기 보시면 양봉인데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켜야 돼요. 어디를 지켜요? 자기가 나왔던 그 양봉의 하단은 지켰어야 되는데 여기를 깨고 떨어지죠? 거래가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이 거래량이 무슨 거래량이에요? 여기 고점에서 찍었던 거래량들이에요. 네. 근데 그거에 거의 같은 거래량들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볼게요. 어떻게 돼요? 더 터지죠? 상한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지켰을까요? 또 떨어져요. 근데 이게 한 번 깨지면 계속 떨어져요. 떨어지고 여기는 이제 9만 원인데 뭐 만 원 깨지고요. 이제 8천 원 떨어지고 막 그러죠. 끝났을까요? 여기 거래량이 지금 터진 게 여기 고점보다 더 많죠? 그죠? 네. 여기 잘 보세요. 거래량을 체크해 놨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주가가 더 빠집니다. 근데 엄청난 거래량이 또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한번 터지면 저런 식으로 계속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자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빠졌었어요. 작년에 더 빠지고 지금도 힘이 없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라는 게 한번 터지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중에 이제 탈원전 역풍을 맞아가지고 좀 고생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있죠. 이것도 보면 주가가 이제 여기서 바닥을 잡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요즘에 힘들죠,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것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래가 터지잖아요. 터지면서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추가락 나올 때 거래가 또 터지죠. 이거를 왜 꺼냈는 줄 아세요? 이 차트를 왜 설명하냐면 아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떨어질 때 거래가 터지면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게 뭐 실적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떤 재료로 올라가든지 이게 나중에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엄청난 거래량만 놓고 보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라젠이 힘들까요? 이게 힘들까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왜 얘기해 드리냐면 이제 막연하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0,000원이었는데 지금 뭐 6,000원이니까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들어가신 분들 은근히 많아요. 개인분들 중에 그냥 차트만 딱 보고 이 정도면은 바닥 아닌가요? 그러면서 막 이제 다 들어가 단타 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런 걸 하시냐면 고점 주식에서 이제 몇 번 물리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바닥에 있는 걸 하려고 이런 걸 찾아서 이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떨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떨어졌는지 이걸 잘 분석을 하고 들어가셔야지 이걸 그냥 생각 안 하시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뭐였어요? 그 메디 파트너 생명공학이지. 그놈처럼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기를 넘기냐 못 넘기냐에 따라서 목표가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비싸게 파시는 거잖아요. 그죠? 목표가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이만한 엄청난 저항이 있는데 목표가가 높겠어요? 짧겠어요? 짧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신라젠도 마찬가지예요. 신라젠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이거를 이제 뚫으려면 아주 이제 강한 재료나 아니면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얘가 뭐예요? 그만큼 넘기기 힘든 물량이라는 얘기예요. 여기를 뚫으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답 나온 거 아닌가요? 목표가가 어디겠어요? 네? 목표가 잡을 때 정확히 알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해를 하시면 목표가가 나온다니까요. 제 방송 이제 무료로 하지만 꾸준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니까요. 네. 목표가 자꾸 듣다 보면 목표가가 보여요. 또 반대로 자꾸 듣다 보면 매수가도 보여요. 꾸준하게 들으세요. 네. 가장 좋은 건 이제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는 건데, 네.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료 방송이라도 꼭꼭 챙겨 들으세요. 네. 참고로 녹화 방송은 저기 어디에요? 유튜브 쪽에 남겨놓고 있으니까 그쪽 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8시 47분이네요. 종목 얘기할 게 더 있는데, 현대상선 하나 더 보죠. 대기업 위주로 봤었죠. 네. 현대상선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차트 안 땡겨 보셔도 되겠죠, 그죠? 대량 거래가 막 터지잖아요. 이 당시에 이제 회사가 좀 힘들었잖아. 감자하고요. 힘들었어요. 막 급락하고, 네. 근데 보시면 거래가 터지면서 하락하죠. 여기 뭐 대량 거래 터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면 그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여기인데 나중에 거기를 지키지 못하니까 주가가 또 추가 하락이 나오고 나중에 대량 거래가 또 터지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그 주가가 밑에 있어요. 이걸 잘 알고 하셔야 돼요. 현대상선이 이것도 똑같은 얘기지만 기업이 이제 운영을 잘해서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겠죠. 지금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어디에서 주가가 막혀 있어요? 지금 박스권이죠? 4,500원 위로 못 뚫고 나오죠? 박스권 지금 상단부가 여기지 않습니까? 가격대가 여기가 어디예요? 대량 거래가 터진 그 시작점이에요. 여기를 그러니까 쉽게 못 올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강력한 저항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고 내려오지 않을 때는 강력한 지지인데 한번 뚫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어요. 이걸 잘 알고 하셔야 돼요. 강력한 지지 자리를 뚫고 하락을 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이 되고 거꾸로 강력한 저항 자리를 뚫고 올라가기만 하면 나중에 그 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돼요. 근데 지금 이건 뭐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런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목표가가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강조드리지만 거래가 터진 자리를 못 지키면 나중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추가 하락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원래 자리로 이제 다시 돌아오려면 많은 노력과 강한 재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종목을 이제 공략하는 분들은 또 많은 인내심이 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량 거래는 이 결론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대량 거래는 매집일 수도 있지만 세력이 팔아치운 걸 수도 있어요. 오늘 아난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난티 얘기 내일 해드릴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너무 길게 하면 녹화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40분에 딱 맞추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더 하다 보니까 오늘 아난티가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아난티가 이게 안 나왔네요. 네. 아난티는 내일 해드릴게요. 내일 저녁 때도 방송하려고 하는데 내일도 참여하실 거죠? 아난티는 그러면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별주들 이제 고점에서 나오는 그 대량 거래량인데 요거는 내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그 5월 달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우리가 좋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난티 거래량 분석하는 게 되게 재밌거든요. 요거는 내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설명하는데 10분에서 20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대량 거래 터지고 나서 위에서 이제 돌다가 떨어졌는데 우리 회원들한테는 제가 공부시켜 드린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월봉에서 보는 관점, 뭐 주봉에서 보는 관점 여러 각도로 해서 다시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설명 들으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회원들은 내가 앞에서 여기에서 얘기했었죠. 그죠? 그거 얘기할 때가 아마 주가가 여기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에서 3월 달쯤에 여기 얘기를 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4월 달인데 거래가 또 터졌어요. 내가 여기 해드릴 때 이후로 거래가 또 터졌다니까요. 이제 이 거래를 또 분석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상하지 않나요? 주가 급등시킬 때 나왔던 거래량이 여기서 또 나왔거든요. 이게 뭐 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기를 치고 있는 건지 매집을 하고 있는 건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분석을 내일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내일은 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한 거 정리를 좀 해드리면 대량 거래는 매집일 수도 있지만 세력이 팔아치운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거래량이라는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못 속여요. 세력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거래량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보시는 일봉 차트 있죠? 지금 보시는 요 일봉 차트에서는 또 속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확인시켜 드리려고 했던 게 아난티였는데 요 얘기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는 이제 속일 수 있지만 주봉 월봉으로 보면 또 걸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제 그 주식 매매하시고 아니면 또 이제 좋은 종목에 투자하실 때는요. 항상 거래량을 보면서 분석하는 좋은 습관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이 거래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무료로 제공되는 차트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잘 모르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 거래량 얘기는 내일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이란다. 어제 우리 회원 중에 내 인생 멘토님이라고 계신데 오늘 안 들어오셨죠? 네. 저희 방에 이제 1월 달에 들어오신 분인데 매매일주 올려주신 게 하나 있거든요. 요거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 힘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이제 20대예요. 대학생인데 열심히 이제 하시거든요. 참 사람이 착해요. 착하고 또 열심히도 하고요. 근데 보시면 어제 매매일주 올렸는데 투자 금액이 제가 가끔씩 얘기했었죠. 그죠? 이분이 이제 1월 달부터 매달 매매일주 올려주세요. 이게 지금 4번째인데 보시면 내 인생의 멘토 1월 달에 1월 중순에 2월 중순 여기 3월 말 4월 초죠. 그 다음에 여기 4월 달 거 이번에 올려주셨거든요. 쭉 올리고 있는데 4월 달에 약간 좀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이렇게 뜨겁지는 않았죠. 좋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수익 난 걸 쭉 올려주셨어요. 수익률 보면은 뭐 10%, 15% 뭐 이렇게 이제 잔잔한 수익들이 좀 쭉 나셨는데 금액을 내가 다 대충 따져보니까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투자 원금이 얼마냐면 1,500만 원이에요. 네. 1,500만 원인데 6개월 결제하고 들어오셨고 얼마 전에 이제 단톡방도 같이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또 1년 결제로 또 변경했거든요. 1년에 800만 원인데 1,500만 원 갖고 들어온 분이 돈 벌어가지고 지금 1년 결제로 또 돌려놨어요. 그 수익 난 것만큼 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네. 1,500 갖고 하는데 한 달에 수익이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6에서 7%예요. 연 수익이 아니고 한 달 수익이. 그 투자 금액이 적으니까 종목을 다 좀 못 따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이제 글을 써놨어요. 여기 보시죠. 잠깐 보면
추천해 주시는 종목 중 제가 매수하지 못한 종목 중에서도 엄청 많이 급등한 종목이 있는데 매수하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네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씀 해놓으셨는데 잘 읽어보시면 네, 열심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적죠? 투자 금액이 적어서 그래요. 대학생이라서 그래요. 근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한 달에 지금 보니까 6에서 7% 정도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수가 본격적으로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글 재즈가 저희 방 보유 종목인데 저런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좋아지고 심리가 좋아지면 저런 종목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분도 이거보다 더 큰 수익들이 나겠죠. 투자 금액이 적은 분도 이렇게 열심히 마음을 가다듬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투자 금액 5천만 원, 뭐 1억씩 이제 5천만 원, 1억 갖고 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기죽지 마시고 더 노력하세요. 네. 투자 금액이 적고 아직 사회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우리 대학생 여기 내 인생 멘토님도 그냥 문자 오는 대로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더 이렇게 자기 혼자만의 매매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안 하고요. 그냥 리딩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연락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시면서 잘 이렇게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또 강조드리지만 투자 금액이 적어도 이렇게 한 달에 6%, 7% 시장이 좋아지면 이제 6%, 7%가 아니라 15%, 17%, 뭐 20% 이상 수익이 나겠죠. 폭발적으로 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수익들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매매일지 올라온 게 하나 있어서 짧게 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저녁 8시에는 그 거래량 아난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5월달이 되면 날씨가 많이 풀리고 그 계절도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좋아져서 그 좋아지면서 주식시장도 굉장히 좋아졌었어요. 작년에 그 매년 그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패턴이 있었는데 내일은 이 아난티 거래량 요거를 마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 10년 동안 5월 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이제 시황 그 다음에 향후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궁금하면 점쟁이 집을 찾아가지 마시고 과거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주식으로 크게 성공하신 분들 그 어디에요? 그 집에 가서 책이 꽂혀 있는 그 서재에 가 보면 뭐 뭐예요? 그런 책이 많다잖아요. 이제 경제란다, 역사서, 네, 과거에 어땠는지 그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한답니다. 그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내일 모레가 1년 뒤가 10년 뒤가 궁금하시면 과거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이제 과거 5월 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압축해서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이제 근로자의 날인데 아무튼 내일 하루 편히 푹 쉬시고 저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히 쉬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